오늘은 제가 IT 해외 봉사 중에 권총 강도를 만났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, 살면서 저희가 뭐 강도를 만나는 일도 흔한 일은 아니지만 권총 강도를 만나는 일은 더욱더 흔한 일이 아니겠죠. IT에 해외 봉사 갔을 때 이게 1년 코스였어요. 1년 동안 이제 뭐 한글 아카데미, 뭐 태권도 아카데미, 영어 아카데미, 뭐 여러 가지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한국 문화를 또 알리고 뭐 이런 해외 봉사 활동이었는데, 1년 코스다 보니까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29살이었기 때문에 29살에 가치 있는 나이 20대를 1년 동안 봉사하면 뭔가 멋있는 그림이 또 나에게 좋은 스펙이 생기겠다. 한 6개월 차쯤에 멕시코에서 이제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,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멕시코 그 행사에 태권도의 음악을 합쳐서 이제 태권도 하는 태권무 있죠. 그 태권무를 담당으로 해서 체력 훈련 및 뭐 이제 담당을 맡게 되었어요. 그래서 멕시코에 가는 날이었습니다. 당시에 IT의 반정부 시위가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, IT 같은 경우 시위가 일어나면 일단 도로가 통제가 돼요. 뭐 시민들이 뭐 막는 게 아니라 타이어 같은 거를 한 3겹, 4겹을 쌓아서 불을 붙입니다. 근데 그 타이어가 탈 때 정말 시꺼먼 연기를 내뿜으면서 불길이 정말 강하고요. 차량이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장애물이 되는데, 그날 새벽 한 4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큰 나무라든지 돌멩이 그리고 타이어를 쌓아놓고 불을 태우기 때문에 차량 통제가 힘들어져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애물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한 30m, 한 50m 밖에 차를 정차했습니다. 타이어가 홀홀 불타고 있었고 차가 지나갈 수 없어서 정차했습니다.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기 때문에 그날도 지부장님하고 그래서 뭐 인사를 하고 지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, 지금 시위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위험하다. 지나갈 수 없으니까 너희들은 해가 뜨면 움직여라. 그 말을 듣고 저희가 이제 정차를 했습니다. 정차를 했는데 갑자기 2명의 흑인이 다가오는 거예요. 저는 조수석에 있었고 지부장님은 운전석에 있었기 때문에 한 명은 저쪽으로 오고 한 명은 지부장님 쪽으로 가더라고요.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부장님께서 원래는 이제 창문을 다 끝까지 내리는데 그날은 한 3분의 1 정도 쭉 내리더니 인사를 했죠. 근데 그 사람들이 뭔가 눈빛이 좀 살기 있는 눈빛? 그 어둠 속에 새벽 4시니까 정말 깜깜할 거 아니에요. 그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그 살기 있는 눈빛이 좀 섬뜩하더라고요. 새벽 시간이었고 4시간 이상을 운전을 해서 차량으로 이동했었기 때문에 정말 피곤한 상태였습니다. 그때 SUV 차에 6명 정도 타고 있었고, 멕시코에 한 달 동안 가는 여정이다 보니까 그 6명의 짐이 엄청 많았어요. 그래서 다 의자도 직각인 상태에서 좁게 타고 있었고, 저는 조수석, 지부장님 운전석, 뒤쪽에 3명, 제일 뒤에 또 2명 타고 있었는데, 여기 누구냐 뭐 이런 인사말을 하다가 저는 잠결에 이렇게 옆에 보고 있었죠. 이렇게. 그때 갑자기 지부장님이 성재야 머리 숙이 하면서 제 목을 잡고 차 대시보드 앞으로 팍 거의 처박히다시피 세게 미시는 거예요. 그래서 하면서 이때 이 곁눈질 이렇게 보는데 이 창가에 총이 이렇게 딱 꺼내져 있는 총이. 그때 제 영화처럼 그 지부장님이 후진기를 넣더니 타이어가 그 헛도는 그 소리를 내면서 후진을 빡 하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 보이는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다가 IT 권총 강도를 검색을 하시면 아마 이거밖에 안 나올 거예요. 제가 브런치의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적었던 글인 것 같은데 2019년 6월 28일 날 적어뒀죠. 나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2명 중 1명이 조수석 앞쪽에서 자세를 잡더니 허리 추면서 권총을 빼어들었다. 군을 전역하고 처음으로 총을 봤다. 총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었다, 뭐 굳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, 전역을 하면 이제 예비군 가서 뭐 사격을 하잖아요. 사실 뭐 이때도 이런 K2 뭐 아니면은 그 총이 뭐죠? M16 뭐 이런 총을 큰 총을 보지 어떤 권총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기 힘들고 뭐 지휘관들이나 아니면은 지휘관 곁에 있는 병사들이라 볼 수 있겠죠. 그리고 남자가 이제 예비군이 끝나고 나서 총을 볼 일이 거의 없단 말이죠. 근데 그날 총을 처음으로 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 깜깜한 새벽에 까만색 총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포를 표현을 하자면, 우리가 공포 영화 보다 보면 갑자기 귀신이 팍 나올 때 막 무섭잖아요. 그런 공포가 100개? 그런 공포에 100개를 합치는 느낌이랄까요? 온몸이 굳었고 엄청 무서웠습니다. 그 강도가 총을 겨누면서 쫓아오는 모습을 보는데 이러다 죽을 수 있겠구나. 근데 제 기억에 그때 지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손이 방아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하는 느낌이 드는데 총이 고장났던 것 같아요.
그 지부장님이 그 IT에 5년 이상 살았던 분이신데, 강도도 많이 만나고, 여러 부류의 깽단도 만나고.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길, 자기가 살면서 가장 그렇게 위협을 느꼈던 순간, 가장 무서웠던 공포의 순간이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의 눈빛은 그냥 겁만 주고 돈을 뺏는 게 아니라, 정말 우리의 생명에도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강도였다.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, 아, 진짜, 이건 하나님 우리 지켜주셨다. 추진을 막 하면서, 막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막 박았어요. 심하게. 제가 수술을 하고 재활치료를 완벽하게 하고 갔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좁은 상태에서 차 사고가 막 충격을 받다 보니까 다친 다리에 또 무리가 왔던 거죠.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대사관이나 이런 전화해서 도움을 막 구하자 막 이러고 있었고,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또 그 깜깜한 새벽에 두 명의 흑인이 또 다가오는 거예요. 근데 다행히도 그 사람들이 경찰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경찰이었어요. 근데 지금 그 사람들 말하기를 지금 시위가 너무 심해가지고 경찰서도 습격을 받았다. 근데 우리는 기관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. 알고 봤더니 그 경찰서에 있는 경찰이 이 지부장님이 몇 년 전에 마인드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강의를 듣고 어떤 삶의 변화를 입은, 그러니까 강의를 정말 감명 깊게 들었던 경찰이었어요.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를 보호를 해주셨고, 해가 떠가지고 이제 이동하기로 한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모든 팀이 만나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, 저희 팀 다 넋이 나가 있었죠. 얘기를 하고 상황을 설명드렸는데, 공항에서 이동을 하는 중에 지부장님께서 성재야 너 다리를 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그때까지 몰랐거든요. 그냥 좀 아프다, 뭐 그냥 타박상 정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왜 다리를 절어? 이렇게 말씀하시고, 유리 있죠? 그런 비치는 곳으로 딱 지나가는 제가 쩔뚝거리는 거예요. 오 마이 갓. 그 순간 그때부터 정말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서 IT에서 멕시코 가는 비행기까지 시간이 남아있어서 좀 큰 병원을 갔는데 MRI가 없습니다.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의사가 모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그 지부장님하고 또 지부장 선배이신 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일단 멕시코로 가자. 그래서 멕시코에 또 아는 지인분께서 의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하자. 예정대로 비행기 짐을 싣고 멕시코 출발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서 뭐 밥도 먹고 지내다가 최대한 빠르게, 일단 다리가 아프니까 병원을 가서 MRI를 찍었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했던 부위가 다 터져가지고 정말 심각하다. 지금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막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막 앞이 깜깜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부모님하고 연락이 돼서 긴급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. 1년 전에 수술했던 무릎을 다시 저는 또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. 비행기를 타고 가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아버지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. 이게 그 당시 수술했던 사진인데 호수도 꽂혀 있고 또 반대편에 피가 나오는 곳, 그 다음에 뭐 여러 군데 살이 이렇게 찝혀 있는데, 제가 선천적으로 마취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수술을 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. 수술 후에 이제 뼈에 핀이랑 나사를 박았던 사진이고요. 재활치료를 거의 한 3개월, 4개월 정도 했던 것 같고, 정말 비참하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이 사건이 제 인생에는 어떤 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, 뭔가를 할 때 그냥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핑계 아니면 변명을 하더라고요. 제가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 수술 후에 제가 어떤 걸 했냐면, 내가 성찬 다리지만 재활치료가 끝나고 20대의 마지막에 의미 있는 도전을 하자. 그렇게 해서 제가 시작한 도전이 있습니다. 이 사진인데 약 1620km 됐던 것 같고요. 백두대간 종주를 시작했습니다. 뭐 정상적인 사람이 하기도 쉽지 않죠. 자전거에다가 약 한 달 동안 떠나는 여정의 짐, 속옷 2장, 티셔츠 2장, 그 다음에 겨울 뭐 폴리스 자켓 1장, 그 다음에 자전거의 타이어 튜브, 자전거 프리키트, 그리고 신발 뭐 이렇게 해서 백두대간 종주를 시작했는데, 이 이야기는 다음에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